자, 반갑습니다. 이제 14주차 세 번째 강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이제 종강인데 리퀴드 플로우, 리퀴드 플로우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연구 결과 하나를 소개를 해보면 여러분 자료는 23페이지가 되겠어요. 여러분 자료 페이지 23. 톰슨과 트로이안이라는 분이 1997년에 발표한 연구 결과인데 1997년 제목이 General Boundary Condition for Liquid Flow at Solid Surface예요. 논문 제목이 A General Boundary Condition for Liquid Flow at Solid Wall, Solid Surface 이렇게 돼 있고 거기 뭐 Nature라고 써 있는데 Nature가 아니고 그 뒤에 이제 이 논문에 보면은 뒤에 레퍼런스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Nature가 이게 오타인 것 같아. Physical Review Letter라고 그 부분 오타예요. 이거 네이처는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그 논문 잡지인데 유명하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약간 낮은데 물리학에서 아주 탑 저널에 해당하는 것이 있어요. 네이처만큼은 안 되지만 Physical Review Letter라고 있어요. 아주 훌륭한 논문인데 거기 63권, 볼륨 63, 1997년도 작품 766에서 769. 그 논문에도 이제 레퍼런스가 나와. 뒤에 레퍼런스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게 오타가 나온 것 같은데. 뭘 만들었냐면, 우리 바운더리 컨디션 있잖아요. 바운더리 컨디션을, 우리 노슬립 바운더리 컨디션을 생각할 수 쉽잖아요. 액체이면은 보통. 노슬립 바운더리 컨디션. 근데 노슬립 바운더리 컨디션이 항상 맞는 게 아니잖아. 슬립도 일어날 수 있고 조건에 따라서 액체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 탐슨과 트로아는 제너럴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조건을 대입하면 노슬립이 되고 어떤 조건을 대입하면 슬립이 되고 통합적인, 그러니까 훨씬 이제 그 범용성이 있는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들었기 때문에 훌륭한 이제 연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선형 슬립, 그러니까 바운더리 컨디션 하면 첫 번째는 노슬립이 있죠. 노슬립 바운더리 컨디션이 있고, 두 번째는 선형 슬립이 있지. 1차원 선형 슬립 바운더리 컨디션이 있잖아요. 또 뭐 2차 바운더리 컨디션도 있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선형 슬립식을 써보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이 슬립 속도 차이, 벽에서의 속도 차이가 슬립이잖아. 벽 속도와 그 위에 있는 유체 속도, 그 슬립. 다시 얘기하면 플루이드의 속도와 벽의 속도 차이, 이게 슬립인데 선형 슬립 바운더리 컨디션은 이게 속도 9배에 1차원적으로 비례한다. 속도 9배에 비례한다. 그리고 여기 어떤 특성 길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요식 가지고 요게 이제 민 프리패스 LL이라고 놓고 막 구하고 그랬죠? 앞에서 했잖아요. 이렇게 되고 요걸 우리가 미끄럼 길이라고 그러지. 슬립 랭스 그리고 여기는 변형률이고 또는 속도 기울기 또는 스트레인 레이트라고도 부르고 또는 벨라시티 그레디언트라고도 부르죠. 벽면에서 계산된 변형률. 그래서 뭘 했냐면 톰슨과 트로아는 자 MD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몰레큘러 다이내믹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어. 시뮬레이션을 직접 이제 계산했어요. 컴퓨터로 계산했어. 이 바운더리 컨디션을 연구해 보려고 다음과 같이 이게 솔리드 월이 있고
이렇게 있고 이쪽이 x, 여기가 y. 이런 유동을, 이게 판이 무한 평판 두 개가 있을 때 아래 거는 속도를 0으로 놓고 위에 것은 속도를 라지 U 속도로 쫙 밀었다. 이게 무슨 유동이지? 중간고사 때 배웠죠, 이거. 무슨 유동이야? 이렇게 되면 우리 이렇게 선형적인 속도가 된다고 배웠죠. 꾸엣 플로우. 이해됐어요? 꾸엣 플로우를 연속체가 깨질 만한 조건에서 계산해 본 거야. 분자 동력학적으로 구해 본 거야. 우리가 지금 연속체 조건에서는 그냥 꾸엣 플로우 솔루션이 이미 구해졌죠? 그렇게 되는데 이게 연속체가 깨질 만한 조건, 그 안에 입자가 굉장히 마이크로 나노 수준으로 이제 요 높이를 잡아보는 거지. 여기를 높이를 h라고 하면 h의 분자가 쭉 서 있다고 치면은 분자가 이제 몇 개를 세울까 이렇게 고민해 보는 거야. 분자의 크기를 시그마라고 하면은 분자 16개에서 한 25개 정도 들어갈 수 있게, 이거 이제 h 값을 변형. 여기 우리 해석 조건이 나와 있죠? 해석 조건 보세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고 이게 지금 뭘 하겠다는 건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가로는 12.51, 그 높이에 12점. 여기 L은 H를 잡고 H에 12.51. 그죠? X는. 그리고 H는 뭐야? H는 아니네. 어떻게 됐어? 여기 지금 이쪽으로는 H에 12.51, 그죠? 그리고 H는 16.7에서 24.51 시그마. 그러니까 시그마는 분자의 특성 길이 직경이니까 대략 이 높이를 굉장히 작게 해서 16개 정도 분자가 이렇게 단원자 분자가 있다고 쳤을 때 H 가지고 한번 계산해보고, 그걸 이제 H를 늘려가면서 25개까지. 그러면 도대체 실제 길이가 얼마야? 이게 지금 시그마가 대략 제일 작은 분자라고 하면 수소거든요. 수소면은 만약에 이게 수소라면 시그마는 0.5 앵스트롬쯤 되는데, 액체니까 물로 하면은 물 분자는 훨씬 크죠. 대략 이거의 10배 수준 돼요. 4옹스트롬쯤 돼. 물은 한 4옹스트롬. 물 분자를 봤을 때 크기가 4옹스트롬. 옹스트롬은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 그러니까 10, 뭐라고 해야 돼?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에.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 아까 25라고 하면 H가 25배의 시그마라고 하면 얼마야? 25H는 25개. 25 곱하기 시그마 4옹스트롬. 그럼 대략 100옹스트롬. 0.9가 그러니까 10 나노미터. 10 나노미터네. 여기가 10 나노미터 정도로 잡고, 계산이니까 가능하죠. 이거 실험은 어려울 거예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몰레큘러 다이내믹 시뮬레이션을 해본 거야. 여기 10 나노미터 정도 하면 이게 물 분자가 한 25개 정도 쭉 올라간다. 이 정도를 가지고 이제 꾸엣 플로우 실험을 해본 거야. 이것을 딱 당겼어. 만약에 연속체 같으면 이게 그대로 이렇게 쫙 선형으로 딱 가겠지. 그래서 여기는 이 첫 번째 분자는 이 라지U가 될 거고, 마지막 분자는 제로가 되겠지. 그런데 개수가 몇 개 없기 때문에 이제 슬립이 일어나겠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게 아니고 어떻게 될까? 슬립이 일어나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슬립이 일어나면 이렇게 되겠죠. 분자가 속도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지 구해본 거야. 계산해서 파티클 하나하나 다 계산해가지고 다 합산해가지고. 이해됐죠? 굉장히 이제 고난도의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앞에서 우리가 말로 했던 부분들을 이제 다 따라서 해본 거지.
처음에 이런 거 이제 통계적으로 풀 때 출발점이 뭐냐면 분자 간의 그 포텐셜 에너지부터 항상 출발해요. 분자 간 에너지, 분자 간 포텐셜 에너지, 분자 간 포텐셜. 요거를 어떻게든지 구한 다음에 이거를 한번 미분해 주면 힘이 나오고, 힘이 나오면 힘은 F는 ma니까 가속도를 알 수 있고, 이건 m dv dt니까 속도도 구할 수 있고, 또 다시 속도가 나오면 또 뭐 위치도 구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속 적분해 가면서 푸는 거야. 그래서 출발점은 요 포텐셜인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텐셜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랬죠. 좀 임의성도 있고 맞는지 안 맞는지도 잘 몰라. 그래서 보통은 한번 가장 이제 표준적인 게 레너드 존스 포텐셜이라고 그랬죠. 뭐 612 포텐셜. 그걸 가지고 한번 해봐. 보통 해보면 잘 안 맞겠지. 그러면 그 포텐셜을 살짝 바꿔 수정해. 약간 변형해서 또 해봐. 뭔가 비교를 해야 되는데 주로 이제 애널리티컬 솔루션이 있는 거하고 비교를 해봐요. 그렇게 해서 풀었을 때 애널리티컬 솔루션하고 맞으면 아 내가 잘 잡았구나 이런 식으로 약간 노가대성이야. 아니면 실험 정교한 실험 데이터가 있으면 그 실험 조건에 대해서 이걸 해보는 거야. 출발점이 이거지만 레너드 존스 포텐셜이 있는데 그걸 이제 약간 변형된 레너드 존스 포텐셜을 썼어요. 우리 논문에서는 shifted 값을 약간 시프트 시켰어. shifted 레너드 존스 존스 612 포텐셜. 그래서 어떻게 식이 앞에까지는 똑같은데 오리지널 식하고 똑같은데 약간 이 안에 내용이 시그마 분의 R의 마이너스 12승 빼기 R 나누기 시그마의 마이너스 6승 또 시그마 분의 R 크리티컬 마이너스 12승 더하기 시그마 분의 R 크리티컬 마이너스 6승. 근데 오리지널 레너드 존스 6 포텐셜은 어디 나오죠? 그 논문 뒤에 또 나와요. 오리지널은 뭐야? 오리지널 우리가 오리지널은 71 이 자료에 71번씩이 오리지널. 지난 시간에 오리지널 레너드 존스 포텐셜 71번씩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IJ R은 4 엡실론에 이 엡실론은 그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스케일이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여기 어떤 개수가 붙고 R 나누기 시그마에 마이너스 12승이 있고 또 여기 개수가 하나 붙고 R 나누기 시그마에 마이너스 6승이 있다. 그래서 이게 반발력, 강한 반발력을 나타내는 항이고 반발력 12승 마이너스 12승짜리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승짜리는 약한 인력을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이게 그림으로 그리면 그림으로 그린 것도 그때 보여줬었죠? 그 337페이지에 그림으로 이걸 표현하면 포텐셜이 이제 이 포텐셜 나누기 4 엡실론으로 그렸을 때 그리고 이쪽은 R 나누기 시그마 요 길이가 시그마의 몇 배냐. 만약에 R이 시그마하고 같다는 건 뭐야? R이 딱 이 분자 크기만큼 떨어져 있다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분자 크기만큼 떨어져 있을 때에 포텐셜이 제로가 되고 포텐셜이 이렇게 마이너스로 갔다가 멀리 가면 이제 제로로 가는 거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이제 포텐셜이 거의 없는 거지. 이렇게 가까이 가면 이제 강한 반발력이 생기고 멀리 가면 적당히 가면은 마이너스는 이제 인력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아주 멀어지면 이제 아무 저기가 없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한번 미분해 주면 마이너스하고 dv
dr 미분해주면 이게 서로 간에 힘이 된다. 왜냐하면 이게 에너지잖아요. 에너지를 미분하면 힘이지. 힘 곱하기 거리는 에너지잖아. 그죠? 에너지는 힘 곱하기 거리잖아. Fx는 W잖아요. 이게 에너지. 1은 힘 곱하기 거리지. 그러니까 요 에너지를 알면 이걸 미분하면 힘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를 알면, 포텐셜 에너지를 알면 미분하면 힘이니까. 그래서 이걸 미분해 보면 약간 이제 모양이 달라지겠지? 그래서 모양이 미분한 거는 이렇게 돼서 서로 이제 인력이 작동하느냐, 청력이 작동하느냐, 이거 에너지 분포가, 포텐셜 에너지 분포가 있으면 이걸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유체 문제 풀 때 출발점이 이제 이걸 텐데, 이걸로 이제 시행착오를 하다가 잘 맞는 게 이제 이거라는 거야. 약간 시프트도 됐어. 앞에 여기 1이고, 여기 뭐 마이너스 1이고, 1이고, 뭐 마이너스 1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그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출발점이 이제 이렇게 시프티드 된 레너지 온스 포텐셜로 풀었다는 거야. 이해됐죠? 이해하는 수준. 그래서 이제 푼 결과를 봅시다. 저렇게 해서 아까 이제 힘을 구하고, 힘을 알면 가속도도 할 수 있고, 적분하면 또 속도 구할 수 있고, 또 적분하면 또 위치도 구할 수 있고,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한 결과가 피겨 8에 나와, 피겨 8. 그림, 이건 지워도 되고. 그림에 나와 있어요. 그림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대로 나왔어. 아까 내가 설명했죠. 여기 지금 판이 두 개가 있고, 여기는 속도는 제로고 고정시켜 놓고, 여기는 V로 딱 당기면, 연속체 같은 경우에 기존 상식으로 보면 여기 리니어 노슬립 바운더리 컨디션 때문에 이렇게 되겠지. 여기는 0, 여기는 U가 나오게. 근데 이건 이제 슬립이 나오겠지. 슬립이 나와서 이제 이렇게 나올 거예요. 뭐 이 기울기가 이렇게, 이 기울기가 이제 이렇게 틀어지겠지. 여기 슬립이 있고 여기도 슬립이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 걸 이제 확인해 본 거야. 그래서 y 나누기 h가 만약에 1이면 y를 여기서부터 잡았으니까 여기는 이제 0이면 여기는 뭐야? 아랫면이 되는 거고, 1이면 윗면이 되는 거지. 여기서 여기까지가 h니까 중간이면 요 센터가 되고, 여기가 2분의 1이면 0.5. 이해됐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쪽은 속도가 여기 0에서는 0이 나오겠지? 0이 나와야 되겠지? 0. 만약에 우리가 아는 스퀘어 플로우라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될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면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겠지. 스퀘어 플로우면은. 이해됐어요? 스퀘어 플로우면은 여기서는 x가 0일 때는 속도도 0. x가 h일 때, 즉 y가 h일 때는 속도는 u. 그래서 이렇게 나오겠지. 이론적으로. 그런데 아까 그 몰레큘러 다이내믹 시뮬레이션을 해봤어. 분자 한 25개, 16개에서 25개에 해당하는 그런 굉장히 작은 그 나노 사이즈의 덕트에 물 분자가 이렇게 흘러간다. 물 분자가 이렇게 흘러간다기보다는 입자들이 막 가는 거야. 그런다고 했을 때 솔루션을 구해보니까 이제 조건을 따라 다르지만 엡실론, 시그마, n 요 값을 바꿔가면서 했는데, 엡실론은 아까 그 분자 스케일, 그 분자의 에너지 스케일인데, 월과 플루이드와의 인터랙션, 그러니까 이 벽에 분자가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이제 정량화한 거야. 그래서 이게 요 값을 동그라미로 그리고 이 값을 0.6으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거를 0.6으로 하고, 또 하나는 0.2로 하고 바꿔서 해보고, 그 다음에 시그마는 그 월과 F와의 그 분자의 길이 스케일을 1로 했을 때, 길이 스케일을 더 짧게 0.75로 했을 때, 0.75로 했을 때,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러니까 엡실론을 한번 바꿔봤고, 여기서는 그 분자의 크기를 좀 바꿔봤고, 그 다음에 여기는 n을 1로 할 거냐 뭐 4로 할 거냐 이렇게 좀 바꿔봤어요. n은 농도라고 보면 되지. 분자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렇게 해보니까 첫 번째 어떤 표준 조건 비슷한 요 조건이 거의 노슬립 비슷하게 나왔어요. 이렇게 저 조건이면 노슬립 컨디션처럼 나온 건데, 여기서 이제 이 시그마를 좀 줄이고 n을 늘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게 슬립으로 나와요. 이렇게 기울기가 이 센터에서는 같고 이렇게 나오더라. 데이터가 슬립 이렇게 나오고, 또 요 값을 또 바꿔주니까 슬립이 또 더 일어나더라. 근데 여기 센터는 같아야 되겠지? 그 여기 유량은 일정하다고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해됐어요? 우선 그 실험을 어떻게 했고, 실험이 아니고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이해하시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 즉 분자 몇십 개 수준이 흘러갈 수 있는 액체 상황을 고려해서 다 분자 하나씩 통계적으로 계산한 그 통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노슬립 조건도 나올 수 있고 슬립 조건도 나올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한 거야. 아시겠죠? 확인을 해서 저걸 피겨 9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금방 이 조건에 따라서 그 스트레스 스트레인 관계를 이제 구해봤어.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이렇게 구해보고, 그래서 뉴튼 뉴트니언 플루이드인가 넌 뉴트니언 플루이드 거동인가를 이제 보는 거예요. 저걸 가지고 보니까 어떤 거는 뉴트니언에 가깝고 어떤 거는 넌 뉴트니언에 가깝더라. 그래서 그것을 무차원화해서 이렇게 그래프로 하나로 표현했어. 하나로. 무차원화하면은 저렇게 다양한 조건의 여러 그래프가 하나로 딱 모아져요. 모아져서 여기서부터 모아진 것을 그림을 이제 식으로 바꿔보니까 식이 이렇게 나왔어요. LS는 LS0 1 마이너스 감마 덧 나누기 감마 덧 크리티컬, 이것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이게 이 논문의 최종 결과인데, 이게 이제 Universal Boundary Condition of Liquid Flow at Solid Surface. 그래서 이것은 조건에 따라서 선형식도 얻어낼 수 있고 또 그 슬립이 일어나는 비선형식도 얻어낼 수 있고, 그러니까 통합 바운더리 컨디션이죠. 통합 바운더리 컨디션을 이제 얻어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한 통계적인 방법으로 그 푸는 문제를 이 연구 결과를 가지고 한번 쭉 우리가 훑어봤어요. 출발점은 포텐셜, 에너지 포텐셜을 잘 가정을 해서 출발해서 그걸 적분해서 힘 관계를 구하고 그걸 입자 하나하나에 다 적용하면 운동이 이제 구해지잖아요. 운동이 구해져서 여러 가지 원하는 것들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최종 결론을 쭉 뽑아 보니까 바운더리 컨디션, 액체가 고체 위에 흘러갈 때 바운더리 컨디션이 다양한 조건을 한 번의 식으로 표현하는 유니버설 바운더리 컨디션을 얻어냈다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 논문을 한번 꼭 읽어보고 그걸 좀 풀어서 하고 있는 저 자료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서피스 피나머나 부분인데요. 이건 짧게 할게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서피스 맴스로 가면 힘 관계가 서피스 표면 현상이 어떻게 되느냐? 서피스 피나머나 표면 현상. 맴스로 가면
아주 길이가 작아지는 거죠. 길이가 굉장히 작아지면 표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열 전달 관점에 세 가지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열 전달. 열 전달이 어떻게 될까? 아주 작은 스케일로 가면 열 전달이 더 유리할까 불리할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똑같은 동일 조건인데 주변 조건은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졌어. 예를 들어 끓는 물에 큰 공을 하나 넣었을 때하고 끓는 물에 아주 작은 공을 넣었을 때 어떨 것 같아? 물론 작은 것이 더 금방 그 이퀄리브리엄 상태로 가겠지? 예? 물론 크기 자체도 중요한데 여기서는 그 크기 자체보다도 표면 현상으로 설명을 해요. 왜 그런지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두 번째는 이제 표면력, surface force 자체, 표면력의 의미, 표면력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그 표면력 때문에 그 가스 같은 것이 고체 표면에서 표면력을 받아가지고 흡착이 돼요. 달라붙어. 흡착 현상이 일어나요. 흡착층이 생겨. 요 세 가지를 좀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사이즈가 작아지면 예를 들어 1m, 1m, 1m 이런 그 고체 덩어리가 있다고 쳐봐요. 그래서 여기 1m, 1m, 1m야. 그러면 이 표면 현상, 표면 효과를 얘기할 때 우리가 보통 주어진 그 최적에 대해서 표면이 얼마나 크냐 작냐를 나타내는 것이 surface to volume ratio야. surface area 나누기 볼륨. 그래서 요 값이 크든 작든 이렇게 비교해야 의미가 있겠지. 표면 효과를 보기 위해서 주어진 볼륨에 대해서 표면이 얼마냐. 즉 이렇게 생긴 거하고 이걸 굉장히 작게 만들었어요. 이건 1m짜리 1m, 1m, 1m에서 만약에 surface to volume ratio를 구해봐. 그럼 어떻게 될까? surface area는 얼마야? surface area는 요거 서피스 에리어는 1m 제곱. 그죠? 1m 제곱이 6개 있네? 1m 제곱이 6개 있겠지? 6 곱하기 1m 제곱쯤 되고, 그 다음에 볼륨은 1m 3승.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제 6이 나오는 거예요. 즉, 그냥 오더로 치면 한 자릿수 오더가 나와. 근데 만약에 요게 1 마이크로미터라고 해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 1 마이크로미터. 가로 세로 높이가 1 마이크론. 서피스 투 볼륨. 그럼 이게 1 마이크로미터에 3승분의 6 곱하기 1 마이크로미터의 3승 이렇게 되겠지? 똑같지? 그럼 6 곱하기 미터 3승으로 환산해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터 3승으로 해야 되니까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이렇게 나오지. 아니 플러스가 나오겠지. 플러스. 여기는 제곱이고 3승이니까 이건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의 3승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의 제곱 맞죠? 6승의 제곱 그쵸?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6승이 하나 플러스 6승이 되지 이렇게 무슨 뜻이야? 동급으로 비교해보면 면적이 100만 배 증가한 거야. 만약 열 전달시킨다는 것은 주변에서 이렇게 뜨거운 물로 얘를 가열한다. 그러면은 효과가 이게 좋아, 이게 좋아요. 이게 훨씬 100만 배 좋은 거야. 열 전달 표면적이 동급으로 환산했을 때 표면적이 늘어났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작으면 작을수록 굉장한 효과가 일어나는 거야. 두 번째. 그래서 여기 우리 이건 배웠을 건데 여러분들이 마이크로 디바이스에서 그 우리 굉장히 작은 어떤 센서가 뭐 몸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얘가 이제 주위로부터 열을 받겠지. 이걸 좀 크게 그리면 어떤 센서가 있는데 이 센서가 이 솔리드로 된 센서가 길이가 L 솔리드고 밀도가 로 솔리드고
그 다음에 비열이 C 솔리드면 요게 이제 주변의 유체 또는 주변의 어떤 상황에서 대류 열전달 계수가 있다고 쳐봐요. 그럼 이거 배웠을 거예요. 초기 온도가 있을 때 여기 대류로부터 온도가 바뀌는데 MLS의 3승이면 MM이지. M 곱하기 CP. M 곱하기 CP에다가 DT. 이것은 마이너스 H. 이것은 열전달로 들어가는 열. 마이너스 빠져나가는 열로 해서 마이너스거나 마이너스 L에 시키고 있다고 치면 LS의 제곱에 HA 델타 T. TS 빼기 T 무한대. 만약에 뜨거운 그 입자가 차가운 물 속에 있어서 식혀지고 있는 거를 지배 방정식으로 하면 이렇게 되지. 열전달 시간에 배웠지. 럼프드 파라미터 메서드. 그래서 이 솔루션이 뭐야? 내가 이런 그래프 그려줬을 텐데 20도에 노출되고 있는 어떤 조그만한 쇠구슬을 100도씩 끓는 물에 담그면 처음에 여기였는데 온도가 20도씩 초기 온도 TI는 20도씨였는데 T 무한대 주변 온도가 100도면 여기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쫙 바뀌죠. 그래서 여기 빨리 갈 수도 있고 적게 갈 수도 있고 이건 시상수에 관련된다고 했었는데 열전달 시간에 기억나죠? 이런 현상에서 그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훨씬 빠르게 가겠죠. 왜냐하면 표면과 서피스 그 시상수가 거기서 이제 그 시상수가 아까서 말하는 그 타임 스케일이에요. 타임 스케일이 열전달에서는 MCP HA 이렇게 썼는데 우리 지금 이 자료에서는 이걸 풀어서 쓰면 M 대신 밀도 곱하기 최적이니까 솔리드에서 이렇게 대신 쓴 거야. 이것은 CS로 쓴 거고 이것은 H에다가 면적이니까 L의 제곱으로 이렇게 쓴 거지. 그래서 여기가 L이 제곱이 있고 L의 1승이 있으니까 L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게 굉장히 작아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빠르게 그 열전달이 일어난다. 그래서 정리하면 간단해요.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금방 열전달이 훨씬 좋아진다. 표면력이 훨씬 많아졌다고 되는 거예요. 서피스 투 볼륨이 커졌으니까. 미터 단위에서 마이크로 단위로 가면은 100만 배 커지는 거야. 미터에서 미리 단위로 하면은 1000배 커지는 거고 서피스 이펙트가 열전달에서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표면력도 굉장히 작아지면 표면력 이펙트가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개미 같은 것은 물에 빠지면 허우적거리지. 그 이제 작은 사이즈에서는 그 물에서 그 서피스 텐션이 너무 큰 거야. 개미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기 읽어보시면은 그 표면력이 굉장히 커진다. 열전달도 커지고 표면력이 커지는데 이 아주 작은 것은 한번 붙으면 잘 달라붙는다. 그래서 스틱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스틱션 현상이 일어나. 아주 작은 것은 한번 붙으면은 예를 들어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 10mm 페이퍼를 벽에다가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자빠지는데 0.1mm 종이를 잘라서 붙여놓으면 가만히 꼿꼿하게 서 있다. 그 스틱션 이펙트. 즉 작을수록 표면력이 커지니까 표면력에 의해서 붙잡힌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건 읽어보시고. 세 번째로 이제 표면적이 커지니까 어떤 솔리드에 만약에 베이퍼 같은 게 있으면 베이퍼가 와서 여기에 쫙 달라붙어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 방 안에 이제 물이 있고 공기가 있다. 그러면 물의 그 수증기가 더 잘 달라붙어요. 근데 물의 성질 때문에 그런데 공기보다는 물이 더 잘 달라붙어. 그래서 여기에 어떤 고체 표면에 그걸 우리가 응축이라고 하지. 온도 차이에 대해서는 달라붙는 게 응축이라고 하는데 온도 차이가 없어도 그 스케일이 굉장히 작은 스케일에서 어떤 틈 같은 게 있으면 이렇게 굉장히 작은 스케일 틈이 있으면 거기에 수증기가 이렇게 한번 붙잡히면 잘 안 빠져나와. 그래서 이쪽을 가열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이게 물이라고 하면 그 틈에서부터 이렇게 버블이 생기잖아요. 물을 끓이면 어떤 특정한 그 이렇게 캐버티에서만 탁탁탁 올라오지.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기포가 딱 잡혀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그 전에 이제 물을 끓였을 때 그 수분이 거기에 딱 붙어 있는 거야. 스틱 돼 가지고 그 다음에 꼭 거기서 이렇게 이제 거품이 나오는 거죠. 그런 세 가지 현상이 있어요. 아주 작아지면 볼륨 대비 또는 질량 대비 서피스 에어리가 무지무지하게 커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열 전달이 극도로 좋아진다. 두 번째, 표면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표면력이 커지는 거지. 중력에 비해서. 힘은 크게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강력, 강한 핵력. 우주의 힘은 4대 힘은 강한 핵력. 두 번째, 약한 핵력. 양력, 강력, 양력이라고도 하고 줄여서 양력, 약한 핵력, 핵. 세 번째가 이제 전자기력. 네 번째는 중력. 근데 여기 핵력이니까 이건 핵 사이즈니까 원자 수준보다 더 작은 사이즈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이건 우리 논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원자하고 분자 몇 개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요 전자기력과 약간의 중력. 우리 보통 이제 일반 사이즈에서는 중력이 도미넌트하고 마이크로 사이즈에서는 중력도 좀 있는데 전자기력하고 더 비등비등해지는 거야. 마이크로 나노로 가면 전자기력. 이 표면력은 다 결국 전자기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자기전인 정전기력이라든가 흡착력, 반발력, 반데르폴스, 인력 뭐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그걸 자세히 배우지는 않았지만 그냥 이 과목 배우면서 감각적으로 이제 알아두세요. 굉장히 작은 사이즈로 가면 거기는 이제 전기, 화학, 흡착, 표면 장력, 표면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미넌트해진다. 그 결과로 아까 말한 대로 열 전달이 굉장히 좋아지고 표면력 이펙트, 표면 힘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커진다. 중력에 비해서. 표면력과 중력이 있다고 그랬지. 예? 그다음에 핵력은 무시하고 표면력과 중력. 표면력은 주로 일렉트로매그네틱 포스와 관련된 거고 이 중력은 중력. 근데 표면력이 보통 우리 큰 스케일에서는 중력이 도미넌트 하지만 아주 작은 쪽으로 가면 서피스 투 볼륨 레이쇼가 굉장히 커지니까 표면력이 이제 커져서 거기에 뭔가 가스 같은 거, 수증기 같은 게 있으면 흡착층이 생긴다. 여기 쫙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뜻하지 않은 이제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작게 이제 다시 이제 결론을 지으면 리차드 파인만이 처음에 굉장히 미래에는 마이크로 나노 작은 사이즈로 이제 머신을 만들 것이다. 모터를 굉장히 작은 사이즈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얼마 이하의 모터를 만들면 내가 돈을 얼마 걸겠다.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꿈이 이루어진 건데 처음에 그걸 만든 사람이 이제 사이즈만 줄여서 만들어서 모터를 돌렸는데 안 돌아가. 왜 안 돌아갈까? 그냥 그대로 축소해서 돌려봤는데 모터가 안 돌아가. 왜? 요거. 표면력. 그냥 스케일 다운해서 거기에 비례적으로 이제 전력을 해서 그 힘으로 돌리면 컸을 때는 돌아가는 건데 작을 때는 안 돌아가요. 표면력이 너무 커진 거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깨달은 거야. 이게 표면력 때문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표면적을 줄여줘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붙어 있는 것 대신에 주름처럼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으면서 예를 들어 이렇게 모터가 어떤 틈 사이에서 빙글빙글 도는데 이렇게 접촉시키지 말고 이렇게 주름을 지게 해서 만나는 그 면적을 이면과 이면이 서로 만나는 면적을 최소화하자. 이렇게 커러게이션이라는 용어가 여기 나올 거야. 주름. 표면을 주름지게 해서 만나면 얘하고 얘만 만나겠지. 그래서 그 표면력을 굉장히 적게 표면적을 적게 해서 표면력 이펙트를 줄여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작은 사이즈로 가면 전혀 새로운 현상들이 일어난다. 영화에 보면은 가끔 뭐 그 거인국 나오고 소인국 나오는데 소인국에 가서 소인으로 변해서 막 가다가 물에 빠져서 못 빠져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게 표면 현상이 커지고 열 전달도 잘 되고 그래서 흡착이 돼서 갇히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게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겠어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다 끝냈는데 제가 이것을 뒷부분에 가서 이제 속도를 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따라오기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그 플로우 모델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료의 첫 부분에 크게 연속체 모델 그 다음에 분자 모델이 있었죠. 그 연속체 모델까지는 우리가 1학기 때 기존의 나비아 스톡 방정식 가지고 하고 손으로 풀 수 있는
측류 유동에 대한 걸 쭉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 끝부분부터 이제 비연속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크누스텐 넘버를 설명했죠. 그래서 크누스텐 넘버 가지고 연속체가 언제부터 깨지는지 4단계 그 영역을 나눴죠. 그래서 연속체 유동, 또 슬립 유동, 그 다음에 트랜지션 유동, 프리 몰레큘러 유동.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배 방정식이 필요하고 바운더리 컨디션이 필요하다. 그래서 연속체는 다 이제 아는 대로 되고, 슬립 유동에서는 바운더리 컨디션만 슬립 바운더리 컨디션으로 한다. 그 다음에 트랜지션에서는 이제 세컨드 슬립을 쓴다. 그 다음에 프리 몰레큘에서는 이제 몰레큘러 모델을 쓰는데 그게 결정론과 확률론이 있다. 또는 통계론이 있다. 이해됐죠? 이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내면 제가 설명하는 문제를 낼 거예요. 아까 제일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서피스 현상 아주 작은 세계로 가면은 대표적인 3가지 특성이 나타나는데 설명하시오. 그러면 열전달이 굉장히 커진다. 왜? 서피스 투 볼륨 레이쇼가 굉장히 커지니까. 또 뭐 표면력이 커진다. 또 흡착층이 생긴다더라. 이런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앞 단계에서 그 뭐 여기 뭐 누구의 연구, 아까 말한 그 뭐야? 탐슨과 트로안의 연구 결과를 한번 말로 써보시오. 그러면 뭐야? 그 굉장히 작은 그 분자 한 몇십 개 수준의 높이 차를 갖는 그 꾸엣 플로우 유동을 만들어서 MD 시뮬레이션 한 결과 여기에 어떤 조건에 따라서 슬립이 일어나고, 그걸 가지고 또 이 그 변형률과 그 관계를 해보니까 뉴턴이언, 넌 뉴턴이언 이런 조건들이 나오는데, 그걸 통합하는 무차원화식에서 통합하는 그 유니버설 바운더리 컨디션을 제안했다.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그 좋은 방법은 이 논문 그대로 제가 아까 썼죠? 1, 2, 해서 그 논문 내용 위주로 한 2-3페이지로 요약을 먼저 하세요. 요약을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모르는 것이 있으면은 요 자료, 세부 자료 제가 나눠준 그 세부 자료로 가서 또 연결을 지어서 노트 정리를 하시고, 그렇게 하면은 거의 뭐 여러분들 예상한 대로 다 문제를 낼 거니까, 비록 이제 내용 자체는 좀 어렵지만 그 식에 매몰되지 않고 그 마이크로 나노 수준으로 내려갔을 때 기존의 연속체 방정식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 바운더리 컨디션으로 변형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 또 그것도 안 되는 경우는 그냥 분자 동력항으로 푼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해서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 얼굴을 대면하면서 하고 싶었는데 뜻하지 않게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많이 아쉽습니다. 빨리 이제 전염병이 종식돼서 다음 학기부터 볼 수 있기를 기대하고, 그렇지만 또 우리 할 일은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좀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그 영상을 좀 많이 보세요. 반복해서 보시고 또 요 논문도 한번 좀 정독을 해보세요. 이런 정도 읽어서 여러분들이 영어 모르는 단어 나오면 좀 찾아보기도 하고, 아니면 그 뭐 구글링해서 좀 번역해 볼 수 있으면 번역도 해보고 해서, 저렇게 이제 자료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걸 다 읽으면 헷갈릴 수 있어요. 오히려 이렇게 이제 페이지 수 몇 개 안 되는 걸로 잘 정리하는 게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것으로 모든 강의를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